직장 내 괴롭힘 대놓고 앞에서 얘기를 하던지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싸우던지 여초 직장 혹은 여초 사회 이런 곳에서 좀 더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새들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거를 입증할 증거를 내지 못해서 그러는 판국에 일반인은 뭘로 그거를 찍어서 제출을 하겠어요.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대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일 대표적인 걸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있죠. 이거 말고도 뭐 똥공기라든지 사내 정치, 텃세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할 말이 많으면 대놓고 앞에서 얘기를 하던지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싸우던지 좀 대놓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묘하게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그렇게 치졸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여초 직장 혹은 여초 사회 이런 곳에서 좀 더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도 송무 직원은 여성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한 번씩 보이고는 합니다. 저도 당해봤거든요. 물론 여기 S는 아니고 여기 직원분들은 너무 친절하고 착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아니고 이전에 다니던 다른 직장에서 은근한 따돌림과 무시가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에는 왕따까지 당하고 퇴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도움이 될 법한 이야기, 공감이 될 법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도 힘들고 그거를 준비하기도 힘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결국 다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 증거를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저도 그게 부족했다 보니까 개새들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왜 멍청하게 당하고 있냐. 증거를 모아야지. 녹음부터 해. 이렇게 하시는데요. 말이 쉽지 증거를 모으기도 굉장히 애매하게 뒤에서 정말 조잡하고 치졸하고 아주 사소하게 괴롭힌다는 거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당당하게 따져봤자 오히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런 적 없어요 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걸 문제 삼은 게 이상한 놈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유도하기도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인데 같이 점심 먹자 하고 이제 카톡을 보내놨는데 점심때가 다다를 때까지 읽지도 않더니 나중에서야 어머 죄송해요 너무 늦게 봤네요 근데 저희 이미 다 시켜가지고요 다음에 다시 같이 먹어요 라고 답변이 온다든지 전달 사항이 있는데 그거 전달 안 하고 나만 쏙 빼놓고 해갖고 나중에 어머 못 들으셨어요? 한다든지 이걸 증거로 모으기에는 이런 상황들이 그래도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않아? 라는 상황들 웃으면서 말하지만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건 녹음을 해도 이 녹취록에 다 담기지 않아요. 왜? 표정이잖아. 그런 비언어적인 태도들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핸드폰 들고 이렇게 해서 자, 네 표정 좀 찍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CCTV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CCTV가 그러한 세밀한 표정 변화나 분위기, 시선 처리 이런 것들까지 다 세밀하게 보일 만큼 화질이 좋은 CCTV를 설치해 놓은 곳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연예인들도 카메라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거를 입증할 증거를 내지 못해서 그러는 판국에 일반인은 뭘로 그거를 찍어서 제출을 하겠어요. 그런 증거를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사실 일반인들이 녹음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녹음기를 맨날 켜놓고 다니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떤 피해를 입고 그때부터 준비하겠다 해서 그 이후의 것만 녹음이 될 수 있고 표정, 시선 처리, 분위기 이런 것들은 녹음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하고 녹음본을 제출해도 제3자가 보기에 나 그 정도인 줄은 모르겠는데 해버리면 증거불충분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따라든지 텃세 같은 이걸 입증하기 어려운 애매한 것들은 사실 변호사가 나선다고 해도 명확하게 그런 우리가 원하는 사이다 썰을 만들기가 쉽지 않는 건 현실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속이 터져 나가고 이걸로 막 우울증도 오고 심하면 공황장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진짜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행동인데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어떠한 해를 가하거나 말을 하거나 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위안으로 삼는 건지 돌아가면서 타겟을 정하고 괴롭힌단 말이죠. 우월감을 느끼기라도 하는 건지 왜 그러나 몰라 같은 게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이든 뭐 회사 인사팀이든 증거를
조언을 들이밀면서 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방법 저도 알았다면 그때 시원하게 갈겨주고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멍청하게 울면서 오 이러면서 뛰쳐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조언을 드리자면요, 먼저 녹음은 할 수 있다면 해두세요. 녹음이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압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녹음은 해두세요. 어차피 해봤자 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기를 쓰세요. 꼭 일기의 형식이 아니어도 돼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 기록을 남겨두세요. 대신 그 기록을 남길 때에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행동들을 당하다 보면 조금씩 피해의식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록들은요, 모이고 모여서 당신이 당한 일들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었음을, 그 행동은 결국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사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세요. 이런 조심스러운 제보와 도움 요청은 변화를 이끌어낼 거예요. 저도 퇴사하면서 팀장님께 다 꼰지르고 나왔어요. 주동자가 누구였고 얘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던 여우고 막 이런 거 다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그걸 문제 삼아서 이제 그 직원분은 내쫓겼다고 또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나만 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복수해줘야죠. 그게 드라마처럼 시원하진 않더라도 변화를 일으켜낼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저희도 그래요. 아예 뭐 성추행이라든지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애매한 상황은 해결도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면서 어디에서나 충분히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